SK텔레콤 국내 시장에서 이제 AI 관련한 기업이 하나하나 생기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통신사 중에 SK텔레콤의 그러니까 개인 고객들이 쓰는 서비스 가운데 A-이 굉장한 또 광풍을 불고 있습니다. 증권가 리포트에도 보니까 SK텔레콤은 이제 통신 주간이 AI 관련한 모멘텀으로 계속 언급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는 뭐 공개적으로 다들 뭐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게 SK텔레콤을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 부분에서. A-도 써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제가 핸드폰이 2대인데 하필이면 KT와 U+입니다. SK만 아니군요. 네. 한번 바꿔보심이 어떨지. 핸드폰이 고장이 안 나가지고요. 아니, 투자는 SK텔레콤에 하시는데 네. 왜 LG와 KT를 쓰십니까? 저는 이제 주주환원 중심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주주환원에 있어가지고 SK텔레콤이 통신사들 중에서 가장 이제 잘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주목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관련돼가지고 이제 AI 반도체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는 추가적으로 AI 관련돼가지고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이런 부분에서 AI 관련돼가지고 평가는 좋습니다. 팀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ADAC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뭐 애플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이 어플을 이용하면은 뭐 녹음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핵심이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그래서 AI 서비스로 돈을 벌고 있느냐, 네.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내에서만 서비스가 될 것이냐, 글로벌 서비스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인데 지금 SK텔레콤의 서비스 그 지역 자체가 우리나라로 한정적이다. 라는 부분, 그리고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평가가 좋다라는 수준이지 글로벌로 놓고 보면은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요게 그쵸 주주 입장에서도 이걸로 돈이 될 거라는 생각은 그다지 안 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나. 네. 이런 부분에서 수급 들어와주면은 그냥 땡큐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일 교수님, 네. 전통적인 통신 기업이 지금 AI와 손을 잡았어요. 네. 관련한 투자 내역들도 쭉 봤더니 최근 5년 사이에 100억 넘는 대규모 투자를 한 그 비율이 AI 관련한 게 10건 중에 6건. 관련한 기업들, AI 뭐 스타트업 기업들도 네. 많이 인수를 하고요. 네. 이런 행보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됩니까? 예, 긍정적인 거죠.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거니까. 그 정도는 좀 너무 약한 거 아니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낫다. 돈은 많은데 뭐합니까? 그런 거 해야지. 배당을 더 늘려주든지. 네. 배당 수익률이 지금 한 6%? 맞나요? 이게 SK, KT는 한 5%, 4% 되는 몇 거. 프로예요? 6% 정도 나오고 지금 번 돈의 70% 이상을 배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네요. 잘하고 있네요. 근데 주가는 왜 그 정도밖에 안 가죠? ROE가 지금 9% 되는데 PBR 0.9. 좀 더 갈 여지가 있지요. 한 20% 정도. KT는 그보다 ROE가 좀 낮으니까 좀 덜 가는 거고 딱 그 정도예요. 네.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 스테이크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돈을 얼마나 구체적에서 얼마나 버는데 아직 모르겠고. 그러니까 잘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네. 그 관련되는 뭐 저기 MPU 개발하는 뭐 비상장에서 많이 그 회사들이 더 난리인데 1조다 뭐 그런 회사에 있으니까 그런 회사를 잘 누는 거 보고 그런 회사를 미리 비상장으로 투자하는 게 더 중요하죠. 네. SK텔레콤. 텔레콤이 못 오르는 이유가 있죠. 뭐예요? 분리해냈잖아요. 분리를 했다. 지주회사를 분리해냈지 맞아, 않습니까? SK 뭐 이렇게 그렇지. 근데 지금 지주회사들이 가는 장세인데 SK텔레콤이 원래 거의 중간지수 역할을 하다가 분리해냈죠. 네. 오히려 그게 더 잘 간다니까요, 지금. SK스퀘어. 뭐 이런 네, 거. 스퀘어가 지금 주가 수익률로 보면 SK보다 SK스퀘어가 더 좋습니다. 그쵸. 외국인들 더 많이 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SK텔레콤은 실수였다. 이렇게 봐야 될 수도 있겠고요. 뭐 물론 뭐 결정해야 그들이 하시는 거니까 뭐 네. 제가 왈가왈부할 건 아닌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게 정말 AI 관련주였다면 AI 관련주들이 뭐 테마주들도 하다못해 30-40% 움직이는 장에서 겨우 10% 올라가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AI 기업이 아닌 거고요. 네. 증권사만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고요. 네. 다만 중요한 것은 T맵을 중심으로 해서는 그래도 외국계 자동차들이 계속 서비스를 B2B 쪽으로 확대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모이는 로데이터는 제가 보기엔 꽤 쓸만한 데이터일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하나로 묶어낼 수 있다면 뭐 향후 AI의 특정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K텔레콤의 주가는 지금 올해 최고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준의 주가가 지금 전전 고점을 모두 다 넘어서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변 교수님, 네네. 지금 주가의 상황 어떻게 좀 턱끝까지 찬 겁니까? 오늘도 신고가 갱신을 좀 했는데 네. 53,500원 터치를 했고요. 지금 현재 53,400원대 주가 형성을 좀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지금 주봉 차트 관점에서는 55,000원, 56,000원대 구간을 좀 더 강하게 좀 돌파를 해준다면 6만 원대 안착 가능할 수 있는 시그널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저 PBR 관련된 어떤 이 모멘텀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떻게 세부침이 나오고 여기에 관련된 어떤 기저 효과가 좀 얼마나 더 크게 좀 작용할지 이 부분이 좀 관건인데 네. 지금 SK텔레콤이 단기 기대감 조정 이후에는 저는 AI 관련된 서비스 그리고 여기서 유료와 관련된 전략들이 좀 더 공개가 좀 된다면 새로운 사업 영역 안에서에 대한 기대감들을 또 수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높은 배당 성향 안에서에 대한 AI 사업에 대한 어떤 전략 부분도 계속해서 좀 주시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예정돼 있는 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죄송합니다. MWC 자꾸 저는 월드 모바일 콩그레스로 잘못 읽네요. 요 모멘텀도 좀 받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는데 지금 자사의 AI 기술을 알렸다. 통신 3사가 모두 알렸다라고는 하는데 통신 3사 중에서는 어쨌든 SK텔레콤이 가장 관련한 기술 중에는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뭐 AI 관련돼 가지고 찾아보시면은 AI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3사 모두 다 이게 다들 있어요. 그러면서 서비스하는 명칭이 다 다른데 네. 그런 부분에서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티맵 같은 경우에도 말 그대로 B2B에서 적용되는 그런 사이즈를 놓고 보시면은 SK가 좀 월등히 많다라고 또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3사 모두 다 이제 뭔가 열심히는 합니다. 항상 열심히는 하고 서비스는 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 통신사들에 대해서 제일 불만족스러운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월에 2,900원씩 뜯어가려고 만들어내는 일종의 그냥 뭐 약간 이름만 있는 서비스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실용성을 띌 수 있느냐 정말로 우리가 그걸 돈을 주고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레벨까지 올라오느냐가 좀 더 핵심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는 SK는 좀 더 우리가 그 좋게 평가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다른 U+라든지 아니면은 KT 같은 경우에는 통신만 하는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휴대폰 사업부를 접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다음에 SK는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에 대해서도 반도체 제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룹사 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약간은 강점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SK텔레콤이 국내에서는 최초로 AI 반도체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뭐 성과는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런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뭔가를 하는 게 좀 더 뭐 약간 심리에는 뭐 긍정적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뭔가 누가 우위에 있다라고 평가하기까지는 네. 아직은 조금 멀지 않았나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통신주 가운데 탑픽을 한번 좀 골라보겠습니다. 테이버 보수는 앞서서 먼저 SK텔레콤에 투자하고 아니요, 있다라고. 전 탑픽이 다릅니다. 아니,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도 다른 종목을 탑픽을 꼽는다고요? 네. 뭐예요? 왜냐하면 KT 같은 경우에는 그 전까지는 배당 성향에 대한 이야기가 이슈가 별로 없었는데 네. 오히려 KT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향이 50% 밑에고 이 상황에서 배당 성향을 늘리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다 보니까 네. 지금부터 업사이드를 놓고 보시면은 KT가? KT가 좀 더 업사이드가 많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탑픽은 그렇죠. 우리가 투자하는 것과 탑픽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탑픽은 오히려 통신 3사 중에서는 저는 KT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변형인 교수님은요? 저는 SK텔레콤을 좀 보고 있는데 뭐 수급 동향에서 좀 지금 3사 중에서 좀 가장 양호한 흐름이 좀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고 저는 관건은 AI 서비스를 과연 이제 유료화해서 이제 여기서 관련된 전략들 여기서 이익 기여가 얼마만큼 더 크게 제시가 좀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에이다 서비스 혹시 사용해 보신 분들 있으세요? 뭐 물어는 봤죠. 제가 직접 집에 쓰는 건 아니지만 네. 관련된 그 기기가 있을 때 네. 기기를 대상으로 물어는 봤는데 2년 전에는 못 쓸 수준이었고 작년 정도 됐을 때는 조금 알아먹기 시작했고 티맵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조금 쓸만한 서비스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바로 따끈따끈하게 어제 우리 정땡땡 작가님이 또 본인의 실명을 거론하는 걸 싫어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도 에이다 서비스를 SK텔레콤을 이용하면 사용을 할 수 있어서 활용을 해봤더니 너무나 편한 게 회의 내용 같이 통화 내용을 모두 주제를 요약해주고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테이버 고수와 제가 통화를 한 내용들을 듣고 학습을 한 다음에 아 테이버 고수는 여돈 앵커를 정말 존경합니다 라든지 네? 그렇게 얘기를 한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술력 보면서 개인 소비자로서 너무나 놀라운 기술력 아닌가 싶은데 이건 너무 저차원적인 놀라움인가요? 아니 근데 이제 그 네. SK가 B2B도 하지만 B2C를 향하고 있는 것과 달리 KT는 AI 전략이 정말로 B2B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데이터 센터와 파라미터들을 기업들 보고 써라. 너희들이 활용하는데 얼마를 내라.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서 양사의 접근 전략이 약간 다르다라고 봐야 될 텐데 시장에서의 지금 반응은 뭐 주가로 봤을 때는
테이버 고수의 말처럼 KT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B2C는 제가 보기에 AI 쪽에서 크게 돈 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요. 네. 결국 B2B에서 누가 돈을 많이 버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주제인 SK텔레콤이 과연 AI 쪽에서 의미 있는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세모 정도의 의미를 부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관련한 리포트를 쭉 보고 왔는데 앞서서 이제 김종희 교수님께서 증권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에 이제 방점을 찍어주셔서 다소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SK텔레콤의 행보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네 분의 의견 한 줄 평으로 정리해 보시죠. 자, 김장렬 교수입니다. 통신사 투자 매력은 부재하다. SK텔레콤의 경쟁사 대비 좋은 정도다. 김종효 교수는 SK텔레콤 티맵 확장성에 주목해보자. 변영인 교수는 AI 기술 고도화 속에서 시너지는 막강할 것이다. 테이버 교수는 토종 AI 국경을 넘어야 떡상이 가능하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